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기아의 올류소렌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6월식으로 2.0 2륜구동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는 게 특징인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킬로 탔고요. 완전 무사고에 하부상태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성능이 끝난 후에 조수석 휀다에 미세 판금 또는 휀다 조정 그런 글이 써 있을 줄 알았는데 성능지를 확인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장에 얘기를 해서 조수석 휀다 조정이라는 문구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량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판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매입할 때 조수석에 휀다가 판금된 거를 확인을 했지만 성능장에서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장도 신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오타 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입할 때 차량 체크를 한 번 더 하고 성능장에서도 체크를 하지만 제 생각과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제가 그 점은 어떤 내용인지 그냥 차량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올류소렌토는 이 경쟁차종으로 산타페 DM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 올류소렌토를 운행을 하긴 했지만 이 DM과 산타페 비교를 하자면 디자인 면으로서 체크하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널찍한 느낌과 주행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 DM보다는 약간 올류소렌토가 더 마음에 들어서 둘 다 비교를 한 후에 저는 이제 올류소렌토 운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직접 차량을 보시면서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을 제가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후반에 이 차량에 대한 평균적인 시세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특징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도 안 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요,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을 보셔도 제가 가격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되면 삭제가 되어 있으니 그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려고 확인했더니 혹시 가격이 삭제되어 있다 그러면 영상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후반에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을 올류소렌토 중고차 구입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을 살펴볼게요. 일단 휠을 보시면 프레스티지 기본일 18인치가 꽂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70-80%도 굉장히 타이어 트레이드 좋습니다. 면 살펴볼게요. 면 보시면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뒤에 휠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 50% 정도, 그러니까 앞에는 한 7-80%, 뒤에는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보니까 약간의 잔 흠은 보이네요. 뒷면 보시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는 빠져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 여기를 들쳤을 때 손잡이가 없으면 5인승이라는 거죠. 수납 공간 보시면 자키라든지 그런 공구들이 있고요. 이거는 안전벨트 쪽에 꽂아가지고 틈새에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트렁크는 굉장히 넓은 차량이죠. 이제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험한 차량은 아닙니다. 조수석면도 살펴보시면 조수석의 휠 깨끗합니다. 트레이드 한 50% 정도 돼요. 측면으로 보시면 어디 쑥 들어가거나 아주 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약간씩 흠들은 보일 수 있어요. 이제 15년식에 12만 킬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 휠 이쪽 모서리 약간 흠은 보이고요. 트레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는 한 7-80%, 뒤에는 한 50% 정도 되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 아주 큰 흠들은 없지만 자잘한 흠들을 12만 킬로에 이제 15년식이면 이제 8년 정도 된 차인데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볼게요. 자, 엔진룸 살펴보시면 냉각수 보시면 양 적당하고요. 이 제가 완전 무사고인데 휀다에 조정이 필요하다, 판금 도장이 들어갔다고 표기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다고 했죠. 성능장에서도 놓쳤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매입할 때 고객님께 안내를 했던 부분이고, 저는 봤는데 이 성능장에서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 휀다를 보면 여기서 풀른 자국이 없는데 이 안쪽에서 보면 안쪽에 보이시죠? 약간의 이제 흠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접 자국은 아닌데 뭔가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했다는 거죠. 이 위에서 보더라도 이 도장을 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일부 그냥 판금 도장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 받았는데요, 오일이 샌다면 이런 부위들이 오일이 뚝뚝 흐르거나 이 뒷면으로도 보이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자, 이쪽 면도 깨끗하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디젤 차량이 엔진 소리가 이게 이렇게 경쾌해야 됩니다. 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쌕쌕쌕쌕 돌아가는 소리도 나면 안 됩니다. 이쪽 베어링 쪽에 문제가 있거나 거펠더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엔진 소리도 좀 체크하면서 구입을 하면 좋은 차량입니다. 엔진룸 이 정도 상태 확인하시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어디 닳거나 깨진 거 없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이 시트 이 밑에 부분이 약간씩 흠이 있죠. 등받이 쪽으로는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12만 1000km고요. 핸들 왼편으로는 블루투스,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자,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석도 통풍, 열선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수납 공간 보시면 뭐 USB 포트랑 이런 시거잭들 2개 있고요. 컵홀더도 깨끗합니다. 기어봉 밑으로는 드라이브 모드가 보이고요. 오토 스탑 버튼이 보입니다. 조석 시트 상태 보시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는 있는데 뭐 작동이 되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작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썬루프가 있고요. 썬루프는 항상 제가 작동을 이렇게 해보자. 이 속도가 일정하게 잘 닫히는지 잡음이 나지 않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는 것도 제대로 잘 열리는지 어디 뭐 끊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죠. 이 정도 상태가 양호한 거죠. 자,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커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모서리까지 다 보셨을 때 양호하죠. 뒷좌석 공간 보시면 뒷좌석 에어펜트는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은 넓은 차량입니다. 뭐 산타페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 뒷좌석 보시면 등받이 조절도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등받이 조절 이렇게 여기까지 눕혀집니다. 굉장히 많이 조정이 돼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확실히 SUV에서 이 썬루프 있는 차량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 소음 그런 거 봤을 때는 차량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등받이 같은 데도 어디 뭐 해지거나 뭐 기스가 있거나 파여 있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담배 냄새는 나지 않는 차량입니다. 소렌토 시세 체크해 볼게요. 2015년식으로 보니까 100대가 나옵니다. 102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비싼 차량은 2070만원까지 있어요. 2000만원대까지 가면 사실 그 다음 버전 더 뉴 소렌토 사는 게 맞는 건데, 일단 평균적인 시세는 한 1500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00만원 선대 나와 있던 1020만원짜리 차량 한번 살펴볼게요.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옵션 좋은 차량이죠. 노블레스면 브라운 가죽 시트에 전자 파킹까지 보이고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도 보입니다. 사고가 있나 본데요. 저렴한 거 보니까. 자, 보시면 3박자. 큰 사고는 아닙니다. 이게 앞쪽 사고여서 되게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뼈대 쪽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에요. 하부 상태 보면은 아쉽게도 엔진 쪽에 2군데나 오일팬과 헤드 쪽으로 해가지고 미세누유가 있는데 이 점은 좀 체크해봐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만 킬로 이상 차량 20만이 넘었었나? 24만 킬로구나.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초반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차량도 한번 살펴볼게요. 58,000km 이 차량도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59,000km. 방금 보셨던 차량하고 옵션 똑같은데 이제 색상하고 주행거리 차이로 거의 1,0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내용은 엄청 좋은 차량인데 문제는 가격이죠. 사실 2천만원까지 가면은 올류 소렌토 말고 더 뉴 소렌토에서도 괜찮은 차를 찾을 수 있으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서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상 속 차량 살펴볼게요. 이 차량이죠. 프레스티지 12만 킬로고요. 특징이 썬루프가 있는 거죠. 네, 썬루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12만 킬로고요.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교환은 없어요. 완전 무사고죠.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성능자 특약사항에 조수석 휀다 미세 손상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제가 사실은 당연히 써있는 줄 알고 인쇄를 해가지고 가지고 사무실로 갔는데 하루 있다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체크해 놓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성능장에 찾아가서 써달라 얘기를 했어요. 써달라고 해서. 왜냐면 제가 눈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이 휀다는 훼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복원이 돼 있다고 제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성능을 수정을 해놨습니다. 이 당시 소렌토는요.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이 있었어요. 가장 기본형이 디럭스 등급이고요. 디럭스는 스마트키가 빠져 있는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이 되면 스마트키가 기본 적용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그렇게 들어가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뒤에 램프, 후미등 자체가 LED
후미등으로 바뀌고요. 사이드 리피터, 그러니까 깜빡이 쪽에도 이제 LED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드 핸들이 들어가고요. 운전석에 파워 시트, 그리고 앞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노블레스부터 전방 감지기가 들어가고요. 19인치 휠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가 기본 적용에 전자 파킹이 들어갑니다. 노블레스 스페셜이 되면은 메모리 시트,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HID 헤드램프, 19인치 크롬 휠로 변경이 됩니다. 올류 소렌토는 정말 많이 팔린 차예요. 산타페 DM보다도 더 많이 팔린 차고 많이 선택을 한 차량입니다. 이 소렌토는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사이드 미러입니다. 저는 올류 소렌토를 2년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제 차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에 문제가 생기긴 했었어요. 자동 접이식 밀러를 많이 열고 닫고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모터가 힘이 약한 건지는 전 모르겠는데 제가 매입했던 차량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조수석만 계속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조수석에 있는 미러가 몇 번 하다 보면 갑자기 돼요. 그래 또 안 돼. 또 돼. 계속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면서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그냥 교환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간단하게 수리하면 수리점에서 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수리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그런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 계시다면 또 이제 뭐 중고로 교환을 하든 새 걸로 교환하든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꼭 체크하시고요. 파워 트렁크도 생각이 납니다. 제 차는 그렇진 않았는데 파워 트렁크 제 지인이 타고 있는 차가 한 번씩 에러가 났었어요. 파워 트렁크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고 닫고 많이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게 누유 쪽입니다. 이제 체인 커버 쪽인데요. 체인 커버 쪽 누유는 항상 엔진을 쳐다보고 왼편을 쳐다보면 거기 이제 베어링들이 겉벨트가 돌아가는 쪽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프레쉬를 비춰가지고 보면 누유 있는 차량들이 간혹 있고요. 또한 그 벨트 쪽에서 소리가 나는 차, 그러니까 댐퍼 풀리하고 겉벨트하고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디젤 소리가 아닌 좀 이질감이 있는 소리인데 그 소리로 나는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벨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벨트 자체가 약간 붉은빛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댐퍼 풀리가 약간 이제 고착되면서 그 녹물이 나오면서 녹물이 약간 빨간색 계열이잖아요. 그게 이제 벨트에 묻으면서 약간 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료 펌프 쪽. 그러니까 연료 펌프라는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를 땡겨가지고 펌프가 땡겨서 이제 엔진까지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주파음 나는 차가 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캡티바 차량이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동을 걸고 가만히 있으면 연료 탱크 있는 쪽에서 귀를 대면은 잉 하면서 고주파음이 나는데 이 소렌토도 그런 차량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할 때는 디젤 엔진 소리라든지 차량의 소리 때문에 연료 펌프 소리가 안 나지만 정차 시에는 시동만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고주파음 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펌프 자체를 교환을 하지 않으면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펌프 고주파음이 나는지 연료 펌프 쪽도 체크하면서 구입하면은 이 정도만 체크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엔진 쪽에 해가지고 EGR이라든지 뭐 매연 쪽 그런 거는 당연한 거라서 말씀 안 드린 거고요. 그 정도 체크하면서 구입하시면 좋은 차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올류 소렌토였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 쪽지, 카톡 뭐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지금 제가 대기 중인 차량이 셀토스 있고 QM6 가솔린 하나 또 매입해놨고요. 그리고 DM8 소나타, 그리고 산타페 DM 등등 지금 계속 광택 중인 차량들이 줄이 서 있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좋은 차량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